안녕하세요. 만화 설명해주는 남자 나그네 스폰서입니다. 꼭 개봉할 영화 때문인지 닥터 스트레인지의 역사에 대해 궁금해하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영상은 닥터 스트레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볼까 합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앞서 본 영상은 만화 팬들로부터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닥터 스트레인지의 모든 부분을 설명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닥터 스트레인지가 출연한 첫 10작품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빌 워나 인피니티 시리즈 같은 큼직큼직한 스토리에 나온 닥터 스트레인지가 보여준 업적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그 시리즈들을 설명할 때 자세하게 다룰 것이기 때문이며 반복적인 설명이 될 것 같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피니티에서 보여준 닥터 스트레인지의 역할을 설명하고 또 인피니티 영상에서 설명하면 시청자분들도 지겨워하실 것 같습니다. 시빌 워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반복적으로 들으셔도 상관없다고 하신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차후 인피니티 시리즈 때 더 자세한 설명 들으시면 아마 만족하실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의 첫 등장은 스트레인지 테일이라는 만화의 이슈 110화에서입니다. 이제는 거의 전설이 돼버린 스탠리, 스티브 디코, 그리고 로이 토마스에 의해 시작된 닥터 스트레인지는 첫 등장부터 다른 히어로들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캐릭터들이나 팀들, 예를 들어 마블의 첫 메이저 팀인 판타스틱 4의 첫 등장부터 그들의 과거, 즉 어떻게 힘을 얻게 되었는지가 설명이 됩니다. 판타스틱 4 이슈 1화에서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어 힘을 얻게 되었다는 자세한 설명에서부터 시작하죠. 스파이더맨은 어메이징 판타지 이슈 15화에서 첫 등장하여 독자들은 피터 파커가 방사성의 거미에게 물려 스파이더맨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이슈 1화에서도 우리는 스티브 로저스가 아브라함 얼스킨의 프로젝트 리버스를 통해 슈퍼솔저 실험을 투여받고 캡틴 아메리카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의 첫 등장에는 이런 설명이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관해 알지도 못합니다. 첫 등장인 이슈 110화에서 4화가 지나서야 과거 이야기가 언급되고 심지어 주인공인 닥터 스트레인지보다 그의 적인 나이트메어와 베런 몰도의 과거 이야기가 먼저 등장합니다. 나이트메어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기원을 얘기하는 데는 몰도만큼 중요한 캐릭터는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트메어는 닥터 스트레인지 발행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악당이 있기는 하죠. 베런 몰도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과거에 큰 영향을 끼치는 악당입니다. 이슈 115화에서 드디어 닥터 스트레인지의 과거 얘기가 등장하며 그가 아시아의 어딘가, 제가 알기로는 티벳에서 앵션트 원에게 다가가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앵션트 원의 힘을 쫓고 있었는데요. 그 힘을 통해 본인의 손을 고치고 다시 신경외과 의사로 활동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순간 앵션트 원은 당시 스티븐 스트레인지의 기억을 잃기 시작하며 그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과거의 스티븐 스트레인지는 굉장히 오만한 인간이며 관용이나 동정심 따위는 갖고 있지 않은 본인의 행복과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것만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차사고를 당하게 되며 그 결과 손뼈들이 부러져 전과 같은 수술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당시의 모든 의학을 동원해도 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앵션트 원이 스티븐 스트레인지의 과거의 모습과 그의 근본이 보여준 오만함과 이기심 때문에 돕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베런 몰도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다음 장면에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사원을 나가는 길에 모르도가 돌마무라는 악마의 이름으로 주문을 읊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우리는 아직 돌마무가 누구지는 모르지만 사실 돌마무는 닥터 스트레인지 총 스토리의 가장 위협적인 악당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차후 닥터 스트레인지는 돌마무가 만약 인간계에 완전체로 쳐들어올 경우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다고 얘기하죠.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베런 몰더는 스트레인지가 몰래 자신을 지켜보는 것을 눈치채고 주문을 걸어 말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베런 몰더는 앵션트 원과 일상과 다름없는 대화를 나누지만 스트레인지는 방금 본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베런 몰더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고 이미 스트레인지가 주문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앵션트 원은 닥터 스트레인지를 마법에서 해방시켜줍니다.
그리고 그는 스트레인지에게 시험을 통과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본인에게 배런 몰더의 행동을 알려주려 한 스트레인지의 희생정신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는 스트레인지가 더 이상 과거에 오만하고 이기적인 인간이 아닌 선한 사람으로 성장한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닥터 스트레인지는 엔션트 원의 제자가 되고 무술과 초자연적인 마법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마블은 스트레인지 테일스 코믹 이슈 168화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립니다. 다음 그 바톤을 이어받는 건 닥터 스트레인지 시리즈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스트레인지 테일스 코믹 168화에서 끝났기 때문에 닥터 스트레인지 이슈 1화가 아닌 169화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때문에 닥터 스트레인지 1화에서 168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코믹 팬들이 닥터 스트레인지 1화를 얘기를 하면 169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코믹이 발간되면서 다시 한번 그의 과거 얘기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의 적인 나이트메어, 돌마무 같은 캐릭터를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15화에서 그 막을 내리게 되죠. 닥터 스트레인지가 다시 등장하는 건 마블 프리미어 이슈 3화에서입니다. 그는 그동안의 수련을 거치고 단순한 마법사에서 마블 세계의 최고 마법사, 즉 솔서러 수프림으로 재등장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블 프리미어 이슈 10화에서 인간계에서 쫓겨나 다른 차원에 존재하던 악마가 엔션트 원의 정신에 침투해 인간계로 건너오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악마의 이름은 슈마 고라스로 마블 세계에서 매우 강력한 악마 중의 하나입니다. 다행히도 닥터 스트레인지는 인간계로 건너오려는 악마의 시도를 저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엔션트 원은 목숨을 잃게 되죠. 그렇게 닥터 스트레인지는 솔서러 수프림의 자리를 엔션트 원의 죽음과 함께 이어받습니다. 자, 마블의 일반적인 마그니토나 스파이더맨이나 심지어 울버린과는 다르게 닥터 스트레인지의 능력은 주어진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의 능력은 뺏길 수도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 이유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사용하는 마법이나 주술 그리고 그의 능력은 2차원계의 존재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가진 아이템이나 주술, 마력은 엔션트 원과의 수련이나 2차원계의 존재와의 거래를 통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2차원 세계의 존재들은 누구일까요? 우선 옥테슨스라는 그룹의 악마들이 있습니다. 이 악마들은 서로 누가 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이게 됐죠. 참고로 엑스맨에 등장하는 저거넛 또한 옥테슨스 그룹의 시토락이라는 악마에게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이 옥테슨스의 8악마는 각자 다른 차원의 마법들을 가지고 있으며 닥터 스트레인지는 그들을 통해 능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닥터 스트레인지의 많은 능력은 비샨티라는 그룹의 신들이 써낸 북고 비샨티라는 책에서 배우게 됩니다. 거기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주술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 제 나그네 스폰서 채널을 통해 소개할 시크릿 워, 시빌 워, 인피니티 같은 큼직한 스토리에서 닥터 스트레인지의 능력을 얘기할 때 지금 보시는 캐릭터 설명 영상에서 알게 되는 그 특징들을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차후 비샨티가 본인의 편에 서지 않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능력을 빼앗아가는 것과 같은 행동 때문에 인피니티에서 보여줬던 그의 능력과 시빌 워에서 보여지는 그의 능력에 월등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며 그 부분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행 초반의 닥터 스트레인지의 능력은 거의 한계가 없었습니다. 이터니티와 우주의 재판관, 리빙 트라이뷰널을 포함한 많은 이가 그를 마블 세계의 상위 능력자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도 많은 능력이 그에게서 빼앗기고 사라졌지만 아직도 그는 많은 이계의 존재, 그리고 인간계의 강력한 존재와 싸워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예전에 비해 상당히 약해졌다 할지라도 아직 마블 세계에서는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히어로들의 조언자가 되어 충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을 설명하자면 그는 순간이동을 할 수 있고 다른 이의 생각을 읽을 수 있으며 에너지를 날릴 수 있고 그 에너지를 다른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시간 이동을 하여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고 다른 차원의 일들을 관찰하거나 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열하자니 정말 거의 무한대로 한계가 없을 것 같네요. 굳이 그의 순위를 따지자면 이터니티와 리빙 트라이뷰널 그리고 갈락터스를 포함한 우주적 존재를 제외한다면
상위 10위 안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토르 영화를 보고 났을 때 바로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가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홀 오브 아티팩트의 인피니티 건틀렛과 함께 아이 오브 아카모토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아가모토는 초대 솔서러 수프림입니다. 코믹 팬이라면 당연히 흥분을 할 수밖에 없고 영화에 대한 기대치는 한없이 상승했습니다. 물론 저 또한 지인들과 함께 단독 영화가 나올지 어벤져스의 멤버로 등장할지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예상하며 즐거운 대화를 나눴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마블사에서 단독 영화의 계획을 발표를 하죠. 닥터 스트레인지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유명한 캐릭터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제 예상에는 영화의 많은 비중을 그가 어떻게 힘을 얻었는지에 관해 설명하는 데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건 지금까지 마블 캐릭터와는 다른 마법을 기반으로 하는 능력의 캐릭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입니다. 또한 어떤 악당들이 등장할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돌마무를 등장시킬지 베런 몰더는 만화와는 다르게 착한 편으로 남아 배트맨의 로빈처럼 닥터 스트레인지의 보조로 활약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캐릭터의 과거에 많은 비중을 둔다면 어떻게 수련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떤 시각적인 효과로 표현해낼지 또한 궁금을 자아내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헐리우드의 화이트워싱, 즉 다른 인종의 캐릭터를 백인 배우가 연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영화계의 오랜 인종차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마션에서는 원작의 한국계 과학자 민디 팍을 백인 배우 맥킨지 데이비스가 출연하였고 영화 알로아에서는 중국인 혼혈 캐릭터를 엠마 스톤이 출연해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현상은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에서도 이어지며 만화 아바타의 동양인 주인공들은 다 백인 배우가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이 영상의 주인공인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에서 등장하는 앵션트 원 또한 동양인이 아닌 제가 지금까지 본 배우 중에 가장 하얀 피부를 가진 틸다 스윈튼이 연출합니다. 흥행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작을 훼손한다면 그게 옳은 일일까요? 그리고 공각기동대 영화의 주연인 쿠사나기 모토코 역할은 스칼렛 요한슨이 예정인 거는 다 아시죠? 자, 닥터 스트레인지 영상 어떠셨나요? 마블에서 선보이는 첫 마법 캐릭터 닥터 스트레인지. 그 이름만큼 익숙치 않은 분들에게는 낯설게 다가갈 텐데요. 저 또한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의 과거와 그의 능력, 그리고 개봉할 영화에 관한 간단 설명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추천과 구독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적인 정보 그리고 흥미로운 스토리 전해드리는 만화 설명해주는 남자 나그네 스폰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